구티비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경기도 성남의 주사랑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주사랑교회는 수도관이 동파되면서 예배당을 잃었지만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1년간 한국교회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구티비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에서 살펴봤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보면 좋은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으로 함께 기부할 수 있는 팬기부 챌린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시작한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경기도 성남 주사랑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주사랑교회는 최근 한파로 수도관이 파열돼 예배당을 잃었는데요. 네, 예배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문소망 목사 가정은 추운 겨울 머물 곳마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주사랑교회는 문소망 목사가 지난해 6월 개척했습니다.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역해오던 문 목사가 이곳 성남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도중 얼마 전에는 수도관이 동파되면서 예배당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을 퍼내고 신문지로 닦아내보지만 추운 날씨 탓인지 쉽게 마르지 않아 곳곳에서 악취마저 납니다. 숙식을 교회에서 해결하던 상황이라 문 목사 가정은 머물 곳도 잃었습니다. 남편 오성열 집사마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어려움은 가중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던 오 집사는 현재 다발성 골수암 3기로 통증이 심해 제대로 서 있기도 힘이 든 상태입니다. 항암을 받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지금 요즘 힘듭니다. 서 있기도 힘들고 그리고 거의 보행이 거의 힘들고 아무래도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피해로 오 집사는 운영하던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문 목사는 언니네 지하방에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래층까지 천장을 통해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손해배상도 해줘야 하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채 마르지 않은 예배당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문 목사. 하루빨리 예배당을 복구해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같이 이제 복음을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나 그런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숙식도 가능하다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렵고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구티비 천사교회 프로젝트에 지원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글로벌 선교방송단 동역교회로 등록하면 됩니다. 천사교회로 선정되면 구티비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연결되거나 직접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나아갈 방향성이 보이죠. 구티비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9번째 편에선 코로나 발생 이후 1년을 되돌아보며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와 신천지, 전광훈 목사, 그리고 목회자 범죄, 빅데이터로 본 지난해 한국교회 이슈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고 이슈는 당연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가 덮친 1년, 한국교회에 남긴 과제는 무엇일까?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설 특집편에서는 지난해 이슈를 통해 2021년 교계를 전망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교계 여론조사인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매년 사회문화 트렌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 문화선교연구원이 함께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코로나를 겪은 지난 1년이 한국교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신앙의 거품을 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여지고 또 동시에 교회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 신뢰의 기본값으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졌고요. 코로나19는 성도들의 신앙관념을 바꾸고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예배 형식과 신앙생활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예배 형식 개발과 소통 방법 개선 등이 과제로 언급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까 종교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다음에 드리는 또 예배. 이렇게 말하자. 지금 20, 30대는 맨날 이것만 끼고 사는데 그럼 같이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님들이 20, 30대 젊은 층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만 말씀하시지 말고. 지난해 모든 이슈의 중심에는 갈등이 존재했다는 게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 비대면 예배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교계가 시끄러웠고 세대 계층 간 갈등과 이념 대립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패널들은 여러 갈등을 봉합하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지금 양극화되어지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가 통합의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자성의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정도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면밀히 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과제를 짚어보는 구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설 특집편은 11일 밤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금지 조치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화선교연구원과 필름포럼이 가족과 함께 보면 좋은 영화들을 추천했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선교연구원과 필름포럼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의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영화 5편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묘 2장을 둘러싸고 내자매가 겪는 일화들을 담아낸 영화 2장입니다. 영화는 여성으로서 겪는 다양한 삶의 애환과 서로 사랑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을 대화로 풀어가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또 영화 세상의 모든 디저트 러브사라에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남겨진 가족이 함께 극복해내는 모습들이 담겼습니다. 문선현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영화들을 선정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여느 때보다 가족들이 굉장히 가깝게 많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죠. 상처나 아픔들을 서로 이해하고 편하게 보자 하는 가족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영화들을 선정해봤고요. 다음 추천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와 올란도 폰 아인지델 감독의 비룬가입니다. 옥자는 10년간 슈퍼돼지 옥자를 위탁받아 키운 한 가족이 거대 자본과 맞서 생명의 고귀함을 지켜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비룬가는 멸종 위기에 있는 마운틴 고릴라 서식지인 비룬가를 보호하려는 자연공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혈연을 넘어서 자연으로 또 세계로 확장되는 생명과 생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고민해보는 취지에서 이 생명에 관한 영화도 함께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삶의 이전과 이후, 영혼의 세계를 따뜻하게 그려낸 애니메이션 소울도 추천 목록에 올랐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온라인 기부 캠페인 착한 덕질 시리즈 팬 기부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연예인의 선행에 영향을 받아 기부에 동참하는 팬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팬 기부 챌린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개인과 단체 누구나 원하는 항목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팬 기부 챌린지는 SNS상의 후원 내용을 인증해 다른 팬들의 후원을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팬들의 기부에 영향을 받은 스타가 역으로 팬클럽의 이름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등 선순환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행하던 기존의 익명검사를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실명검사로 전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익명검사는 역학조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 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실명검사로 전환한다며 임시선별검사소 조사 결과 익명검사가 검사를 유인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답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오는 6월에서 7월 중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 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중개보수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중개보수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다세대 연립주택의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소방청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2024년까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화재 진압대원 중 일부를 인명구조 전담자로 지정하고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소방차 진입 여건 등을 주기적으로 살피며 고지대 재개발 예정지 등의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설 연휴 동안 전국 응급실 504곳이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되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도 문을 엽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의 정보는 129 보건복지 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 포털이나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로 각종 물품 조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양 생활이 쉽지 않다며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북한 내 생활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자체 봉쇄는 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으며 옷가지나 신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홍콩인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현지 시간 9일 이같이 밝히며 이중 국적을 가진 홍콩인은 외국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중국이 이미 홍콩이 영국에서 반환되기 한 해 전인 1996년 중국 국적법을 홍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외교관들은 최근 정책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며 홍콩 당국이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20%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현지 시간 10일 메르켈 총리 주재로 연방정부와 16개 주지사 회의를 열고 봉쇄 조처를 연장할 전망입니다. 독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독일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은 5.8%로 독일 내 16개 주 중 13개 주에서 확산했습니다. 항공사 KLM이 지난달 합성 연료를 동력으로 한 여객기를 세계 최초로 운항했습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와 KLM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해당 항공기를 운항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석유회사 로열 더치 쉘이 이산화탄소와 물,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한 합성 등유와 혼합된 보통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합성 바이오 연료 개발과 이용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항공업계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료 선교단체 성누가회가 멘토링 콘텐츠로 차세대 의료인 양성에 나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의료 사역자를 세우는 게 목표인데요. 성누가회는 이를 위해 유튜브에 멘토 의사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엔 의사가 된 동기부터 슬쩍 보는 의사생활, 사랑 이야기와 공부법까지 3명의 의사가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이나 의대생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경험담과 함께 나눕니다. 이 밖에 매년 크리스천 의사들이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는 의료 꿈나무란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현직 전문의들이 청소년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학업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올해 의료 꿈나무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이뤄진 멘토 강의엔 15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교파 기독청년 음악인들의 연합단체 에이블로드가 첫 미니 앨범 에이블을 최근 선보였습니다. 이번 앨범엔 타이틀곡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비롯해 성령의 비, 주께 나아갑니다 등 총 5곡의 CCM이 담겼는데요. 25명의 청년 음악인이 힘을 모았습니다. 각 곡은 고유의 스토리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생의 고난을 마주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앨범을 발매한 에이블로드는 기독 음악인들의 활동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5년 전 설립됐습니다. 현재 130여 명의 음악인이 모여 CCM 제작, 유통은 물론 찬양 예배와 버스킹, 각종 공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로드 측은 올해 CCM 250곡 이상을 발매하는 게 목표라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기독 문화 행사나 대학교 채플 예배 인도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 소식, 알리고 싶은 크리스천들의 소식이 있다면 구TV에 전해주세요. 내 폰으로 찍은 영상과 사진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내 폰 안의 교회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성예술대학교 호텔관광학부 학생들이 디지털 마이스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회의나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습니다. 백성예대 김예린 학생이 콘텐츠 제안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으며 김선희 학생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검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컨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와 하나님의 창조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경기도 안양 일심교회에서 열리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 복지재단이 설날을 맞아 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봉사자들의 발길이 끊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장애 어르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잔치에서는 지체장애인 등 장애 어르신과 지역사회 저소득 어르신 총 400명에게 각각 쌀 10kg을 지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구피플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후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구피플은 사업을 위해 사회적 기업 신나는 조합과 사람마중간,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보호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 기관은 직업탐방 프로그램 지원과 장기적 상담,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개척의 길을 택했던 주사랑교회 문소망 목사. 문 목사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은 설 명절을 앞둔 지금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이들의 선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